친구들이 한 거는 경복궁의 담벼락.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미성년자라고 빠져나갈 수 있냐 하면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복궁에 테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네. 이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경복궁 이제 벽면에 영화 사이트를 홍보한다라는 목적으로 네. 이제 무료 영화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고 결국 그 한 범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 처벌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성년자라도 네. 지금 이 친구들은 처벌을 받아요. 네. 만 14세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 만 14세가 넘었다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이어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촉법소년이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는 이제 소년법상으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까지는 소년법으로만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보호 처분은 뭐 심하면 소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네. 14세 이상이 되면 물론 미성년자라면 다 소년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형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네. 이번에 이 잡힌 두 친구가 17세, 16세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릴 거다. 네. 이거를 시범 케이스로 적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남의 담벼락에 낙서를 했다? 그러면은 일반 송괴죄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한 거는 경복궁의 담벼락. 그러니까 문화재 시설에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문화재 보호법. 네, 그래서 손상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래서 미니멈이 3년입니다. 3년. 물론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형사상 처벌을 하더라도 성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감형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형법상 처벌을 받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누군가 시켜서 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그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나도 처벌받고 법적으로는 나를 교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교사범도 똑같이 처벌을 받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네. 일어났고 처벌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 1년 전인가 다른 문화재에다가 이렇게 낙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실형을 받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줄 수 있다라고 법에서 정해 놓더라도 판사님이 이제 형을 줄 때 실제로 실형, 그러니까 깜빵에 가는 실형이 있고, 그리고 3년 유기징역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라고 해서 몇 년까지 착하게 살면 봐줄게, 실제로 깜빵에 가지 않고 이렇게 집행유예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형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좀 엄하게 처벌한다는 거고 1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방범죄도 같이 있었는데 떳떳하게 잘 돌아다니신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이야기는 난 이건 예술적인 목적이었다. 예술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냥 다 같이 조금 짓궂은 장난 같은 하나의 유형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화재에다가 이렇게 한 게 예술적인 어떤 표현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처벌도 처벌인데요. 또 한 가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 경복궁 같은 경우는 그 돌 틈에 이제 그 스프레이가 이제 스며들면 더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이제 즉시 투입이 돼서 지우는 작업에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형사상의 문제는 국가가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깜빵에 간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문제인데, 그거 말고 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빠져나갈 수 있냐 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세 미만인 애들 같은 경우는 민사상으로도 이게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그런 민사상 책임 능력이 다 있어서 손해를 일으켰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애들도 배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부모가 관리 감독을 잘 하지 못했다 하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민사상 문제니까 뭐 애들이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뭐 배째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사상으로 돈을 안 갚을 때는 내가 너무 빚이 많을 땐 파산도 할 수 있고 면책을 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채권에 대해서 면책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형사상으로 지금 받게 되겠죠. 민사상으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 애들한테 얼마의 그 금액이 가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작업 인력 제외하고 기계값만 500만 원이나씩 들어가고 일주일 안에 이걸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복구되는 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만 놓고 500만 원에 3,500인데 이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내가 돈 없다, 난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된다 해도 결국에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갚을 능력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민사상으로는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재를 이런 그 손상을 시켰을 때는. 그러면 아무리 한번 봐준다 해도 그 3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에서 반토막을 낼 수가 있거든요. 한 1년 6개월 실형이 나올 수 있죠. 민사상으로도 이제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님 또 이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죠.